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선시대의 선비정신과 윤회와 황희정성이란 제목으로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조선시대의 선비정신은 기본적으로 세속의 권세와 부귀영화를 꾀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글 공부 자체가 평생의 업이어서 직접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렴과 청빈한 삶을 지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관직에 입문하여 높은 벼슬에 올랐다 하더라도 관직에서 물러나면 다시 청빈한 삶으로 돌아가 학문과 독서에 몰두하였습니다. 선비정신의 특징은 배운 대로 몸소 실천하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학식이 있고 행동과 예절이 바르며 의리와 원칙을 지키고 관직과 재물을 탐내지 않는 고결한 인품을 지닌 사람들을 가리켜 선비라고 부르며 존경을 했습니다. 따라서 선비로서 갖추어야 할 선비 정신은 수기 안인과 사회정의 실천, 지조와 절개, 도의 일치, 청렴과 청빈 낙도 등으로 선비정신은 우리나라가 자랑할 만한 대표적 사상이며 우리가 간직해야 할 조상의 소중한 정신유산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오늘은 선비정신 중 수기 안인에 대해서만 방송을 하겠습니다. 수기 안인에서 수는 닦을 수, 고칠 수, 기는 자기지, 즉 몸기 자기지, 안은 편안할 안, 이는 사람 인자로 그 뜻은 자신을 먼저 수양을 하는데 수양은 몸과 마음을 갈고 닦아 품성이나 지식, 도덕 사이를 높은 경지로 끌어올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먼저 수양하고 다른 사람들을 편하게 잘해준다는 뜻입니다. 옛날 초등학교 때 교과서를 통해 배운 윤회의 예화를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하루는 윤회가 나들이 삼아 시골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여인숙에 투숙하려 했는데 주인장은 방이 없는지 윤회의 투숙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날은 이미 어둡고 딱히 갈 곳은 없고 그래서 그는 여인숙 집 마당 끝 처마 밑에 쭈그리고 앉아 낭패로구나 하며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여인숙 집주인의 아이가 큰 진주를 가지고 나와 놀다가 마당에 떨어뜨리게 되었는데 마침 마당을 배회하던 거위가 이 진주를 꿀꺽 삼켜 버렸습니다. 거위가 삼켰다는 사실을 모르는 주인은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인데 진주가 없어졌다고 야단법석이었습니다. 이것은 필히 누가 가져간 것으로 간주하고 유력한 용의자로 마당 구석에 앉아있던 윤회를 지목하여 끈으로 그를 묶어두고 아침이 되면 관가에 알리려 했습니다. 윤회는 어이가 없지만은 주인장, 저 거위를 내 옆에 함께 묶어두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윤회와 거위는 함께 묶여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진주를 삼켰던 거위는 배설을 했고 그 배설물에서 주인집 아이가 가지고 있던 진주가 배설물에 섞여 나왔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어제 말을 하시지 왜 그랬습니까? 라고 묻자 만약에 어제 말했다면 주인장이 진주를 찾기 위해 반드시 저 죄 없는 거위를 배를 갈라 죽였을 테지요. 내가 욕됨을 참고 기다린 것입니다. 주인장은 선비에게 사죄하고 후한 대접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선비들은 자신을 욕보이더라도 참고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하여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이 선비 정신인 수기 안인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인간과 세상을 편안하게 이끌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관대한
박기 후인의 자세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윤회는 조선조 세종 때에 이름난 문신으로 1432년에는 세종의 명으로 팔도 지리지, 즉 지리책을 편찬하였습니다. 깊은 학식과 인본주의, 생명 존중의 사상을 갖춘 휴머니스트, 즉 인문학자였습니다. 다음은 황희의 하자위승, 그 뜻은 어느 것이 더 낫습니까? 또는 어느 놈이 더 뛰어납니까? 란 뜻입니다. 황희가 젊었을 때 어느 날 친구 집으로 가는 길에 들판에서 잠시 쉬어가려고 앉았습니다. 들판에서는 농부들이 소를 몰며 논을 갈고 있었습니다. 한 노인은 소 2마리가 끄는 논수레를 몰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마리는 누렁이, 한 마리는 검은 소였습니다. 황희는 농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2마리 소 중에 어느 것이 일을 더 잘합니까? 농부는 일을 멈추고 황희에게 가까이 다가와 옷소매를 잡고 소들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데리고 가더니 황희의 귀에 대고 누렁이는 말을 잘 듣고 검둥이는 꾀를 부려서 탈이라오. 누렁이가 일을 더 잘한다오. 황희는 한바탕 껄껄 웃고 나서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비밀이라고 여기까지 와서도 귓속말로 하십니까? 농부는 다시 귓속말로 아무리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자기를 욕하고 흉을 보면 좋아하겠소? 그럼 소들이 말을 알아듣는다는 겁니까? 농부는 다시 소들이 이랴 하면은 가고 워워 하면은 멈추니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할 수는 없겠죠. 설령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서 모든 사물을 볼 때 경솔해서는 안 된다오. 농부의 말을 들은 황희는 크게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즉 불신장단, 남의 장단점을 말하지 말아야 하겠다. 동물의 단점도 함부로 말하지 않았던 농부를 생각하며 경솔하게 타인에 대해 평가하고 비교하여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지 않도록 이야기할 때 신중해야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젊은 황희는 수기안인의 정신을 농부에게서 읽었던 것입니다. 황희는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에 있으면서 현명함과 냉철한 판단으로 세종대왕에게 가장 신임받는 재상 중 한 사람으로 최장수 영의정을 지낸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이와 같이 선비정신은 한마디로 의리와 원칙을 지키고 관직과 재물을 탐하지 않으며 부끄럼 없는 삶을 위해 평생을 노력했습니다. 오늘날의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들과 비교해보면 선비정신을 가진 자는 단 한 사람도 보이질 않으니 나라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옛날에는 실천 위주의 교육에 비해 오늘날의 교육은 지식 전달, 주입식 위주의 교육으로 점수만 높으면 출세한다는 교육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나만 성적 높여 앞으로 가야 된다는 절실한 이기주의 때문에 권력과 돈, 욕심만 키운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각 언론사들도 정치권, 법조계, 교육계, 재계 등 사회 전반의 각 분야에서 훌륭한 사람들을 발굴하여 매년 연말이면 표창장도 주어 국민에게 널리 홍보를 하여 사회 정화에 힘써주면 좋으련만 언론도 현 시국에 대한 판단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국회의원의 수도 줄이고 또한 특혜를 대폭 줄여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국회의원이 하는 일은 별로 없는데 각종 특혜가
180개가 넘는다고 하니 너도 나도 국회의원 되려고 경쟁이 심합니다. 공천 헌금 등 부작용이 클 수뿐이 없습니다. 돈을 많이 써도 당선만 되면 금방 찾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선거 때마다 공천 파동이 나는 것입니다. 유럽의 대부분 국회의원들은 봉사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KBS에서 방영한 방송을 보았는데 덴마크 국회의원들은 자전거 타고 출근을 합니다. 특별히 멀리 출장을 갈 일이 있으면 선수차를 몰고 출근을 하는 특집 방송을 보았습니다. 보좌관도 일명, 차도 기사 없이 소형차로 선수 운전을 합니다. 덴마크는 우리보다 2배 이상 잘 사는 부자 나라입니다. 법조계 판검사님들도 현직 또는 관직에서 물러나도 국회의원을 선호합니다. 법조계에서 국회의원을 넘보면 수사나 판결이 정치권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겠지요. 그러면 올바른 수사나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국민 투표를 실시해서라도 국회의원 특혜를 대폭 줄여야 나라가 바로 서는 정치가 될 것으로 봅니다. 끝으로 선비정신은 인격 완성을 위해 끊임없이 학문과 덕성을 키우며 세속적 이익보다 대의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불굴의 정신이었습니다. 박문영 TV 방송은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은 답답한 마음이지만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